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팩트 폭력이 나오고 너무 막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힘이 되는 말, 좀 힘이 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대한민국 백수들 우울하게 보내지 마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그, 근데 이 말 들으면, 제목만 들으면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왜냐? 백수 자체가 우울하니까. 예. 우리나라 백수들은요, 그냥 누가 얘기 안 해줘도 그냥 우울한 존재처럼 인식이 돼 있어요. 예. 아이고, 붕어 감사합니다. 형님 수고하시라고 도내합니다. 아, 부진현이 감사합니다. 부진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울한 존재. 그리고 저도 백수 시절을 길게 보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한 존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 우울하게 생각할까? 내가 그냥 보통 백수라고 하면 보통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네.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래, 맞아요. 오늘 뭐 하면서 보내지? 예, 이거.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다 공감될 거예요. 예. 지금 백수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아직 직장을 못 잡으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 딱 잡혀 있을 거예요. 난 진짜 뭐 아무 데서나 불러주지도 않는 정말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인가? 이 굴레에서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은 뭐 하면서 보내지? 이런 생각들.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저도 백수 생활하면서 백수가 왜 우울해질까를 생각해봤어요. 왜 우울한 백수는 있는데 왜 즐거운 백수는 없을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수면 일단 돈이 없어요. 예. 백수면 돈이 없어요. 물론 돈을 좀 모아놓은 사람은 괜찮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 원래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숙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 큰 나이에 뭔가 집에 있으면 주변 사람도 보기 그렇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기도 좀 그렇잖아요. 보통 백수가 되면 친구 모임이나 뭐 누가 불러주면 사주는 게 아니면 못 가요. 계속 얻어먹기도 그렇잖아. 예. 만나가지고 뭐 맨날 신세 한탄하면 누가 나중에 봐주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좁아지고, 어,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수들이 좀 그나마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을까를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백수 될 때도.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이 힘든 시기 겪었던 저만의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한테 왠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꺼내봤습니다. 일단, 자, 여기 이런 말 있죠? 나는 왜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 말은 이런 생각하면요, 쓸모 있는 존재를 만들면 돼. 쓸모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역발상을 하면 돼, 역발상. 사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쓸모없게 놔두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백수가 백수일수록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나를 자꾸 쓸모있게 만들어야 돼요. 일을 하고 있든 일을 안 하고 있든 간에. 특히 백수가 이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백수가 누가, 회사는 그래도 강제적으로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안 오면 내가 잘리잖아요. 아니, 늦게 가면 뭐라 하는 사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기 싫어서라도 내가 그 스케줄 짜여가지고 움직이잖아. 하기 싫어도. 근데 이 집은 아시다시피 부모님한테 좀 눈치는 보여도 누가 갈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몇 마디 들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잔소리 하는 사람까지 없으면 어떻게 보면 누가 나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한테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네. 자꾸 나를 뭔가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뭐 일단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계속 만들기보다 뭐라도 좀 목적을 만들어야 돼요. 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디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개발 한다든지 자꾸 나를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백수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백수 여러분 똑같은 백수가 아니에요. 자꾸 나 자신을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래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은 나중에라도 복귀하기 쉽다는 거죠. 뭐 자격증 계속 따고 계속 재원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 백수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지금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1년 뒤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뒤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뒤에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쓸모있는 존재도 만들어야 나중에 뭐 회사 지원해가지고 면접관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취업 준비 기간에 마냥 놀지는 않았구나. 노력을 했네. 오케이. 당신 뽑아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따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날 써주겠냐고요. 백수분들 아시겠지만 사회는 냉정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밥도 안 줘요. 집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밥 주잖아. 근데 사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 안 줘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백수일 때 뭐라도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라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집에 있으면 나도 느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에 있으면 그냥 누워 있어요. 머리도 안 감아요. 밥도 안 챙겨 먹어요. 세수도 안 해요. 이불도 안 개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는 거는 내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뭔가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그래서 모든 게 다 귀찮아요. 여러분 백수이신 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당장 양치지 하는 것도 귀찮고요. 샤워하는 것도 귀찮고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요. 집에 청소하는 것도 하기 싫어요. 이상하게 집에만 있으면 그렇게 돼. 나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나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나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여러분. 백수든 직장이든 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나이 먹으면 내가 느낀 거지만 나이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 없으면 우울해져요. 백수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적 없는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 근데 자꾸 가만히 있으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바쁘게 뭐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바쁘게 뭔가를 하면 되잖아. 어떻게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백수도 좀 시간을 알차게 써야죠. 알차게 써야 뭐 그래도 내일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항상 삶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자, 백수이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자면 내일부터 그렇게 안 살면 돼요. 항상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거리려나? 그럼 내일부터 빈둥거리지 않으면 돼. 자꾸 빈둥거리고 하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밥 먹고 똥만 싸고 이러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려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집에 뒹굴뒹굴 거리지 않으면 돼.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은 없으면 돼요. 자꾸 아무것도 하러 멍하니 있으니까 저런 생각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는 저런 생각 안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야 되나 이런 생각 잘 안 해. 왜냐, 일을 하니까 저런 생각할 거리이 없어요. 저런 여유가 없어. 특히 지금 메로나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메로나는 그냥 메로나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메로나 핑계 대지 마. 자꾸 뭔가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뭔가 좀 내가 백수라도 백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루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저런 생각 하는 거예요. 정말로.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백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나 SNS인데 그것도 별로 도움 안 돼요. 오히려 그거 보고 나면 볼 때는 재밌는데 보고 나면 뭔가 우울해져요. 네, 보고 나면 차라리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책을 읽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누워있지 마세요. 일단 네. 누워있지 말고 누워만 있지 말고 정할 게 없으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일이라든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의외로 집안일 하는 게 저런 잡생각이 안 나요. 특히 내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빨래 넣을 때나 설거지 할 때 물론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하고 바닥 닦고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난 저거 할 때 그런 잡생각이 안 나더라고. 보통 여러분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청소 같은 거 해봤죠. 청소할 때 청소하기 전에 귀찮아요. 귀찮은데 청소할 때만큼은 그런 우울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안 나. 예. 의외로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 살아가면서 집안일이라는 게 중요해. 사람들이 점점 귀찮아지고 손 까딱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쓰면 스마트폰에 활용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네. 특히 가장 우울해지는 게 뭐냐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빈둥빈둥거리는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울증 키우기 큽니다. 이게 막상 볼 때는 그냥 재밌고 이게 버릇처럼 나오잖아요. 여러분 키면 메인 화면 딱 키고 잠금 풀고 네이버나 다음 가지고 어떤 뉴스 있나 보잖아요. 이게 제일 우울증 키우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자극적 뉴스만 보잖아요. 백수일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 백수일수록 자극적 뉴스 봅니다. 일부러 살인사건 봐요. 성범죄나 무조건입니다. 이거 일부러 누구 죽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한 뉴스를 찾아봐요. 아니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기사를 찾아봐.
특히 백수일 때 뭐 살인, 고독사, 성범죄 이런 걸 기사를 더 많이 봅니다. 사람이 우울할수록 나랑 비슷한 우울한 얘기 더 찾는 거야, 이게. 예.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런 거 오히려 보면 안 돼요. 백수일 때 오히려 보면 안 돼. 그런 것, 그런 뉴스를 여러분 있잖아요. 안 봐야 돼요. 그거 보면 더 우울해지는 거야. 그리고 보고,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노출이 많이 되면, 괜히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거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사람 감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못 볼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도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봐야 돼요. 그냥 막 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뜬다고 다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봐야 할 것만 보고, 나 다 봤네. 그럼 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냥 뜨면 자동재생 걸어놓고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10분 봐야 될 게 막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봤을 때는 재밌지만 보고 나면 공허해요. 나 그동안 뭐 했지? 여러분 유튜브 그렇게 영상을 많이 봤지 막상 기억나는 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그렇거든. 영상이라는 게 볼 때는 그냥 뭔가 보다가 딱 끝나고 나면 막상 이 뇌리에 스친다는 건 딱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한 영상을 뭐 5번, 10번 보면 모르겠지만 그냥 한 번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한 번 보고 끝이에요. 2번 이상 잘 안 봐.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게, 그 스마트폰 가지고 막 그냥 침대 누워가지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바라보고, 이게 정말 우울증이 키우기 좋아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예. 자꾸 우울한 얘기, 자극적 얘기 찾아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이 얘기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백수분들. 정말로. 일단 일어나세요. 일단 이불 밖으로 나가야 돼. 자. 일단, 페인 생활 멈추고요. 페인 생활 멈추고.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백수분들이 보통 페인 생활 많이 합니다. 페인 생활. 오레오님 특히 내가 봐도 님 심각해 보여. 님 이게 얘기 들어야 돼. 내가 이거 오레오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오레오님 지금 이 케이스야. 오레오님 보면 자꾸 인터넷 기사를 퍼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막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럴 때 뭐 혼내잖아. 님이 딱 여기 다 해당이 돼요, 거의. 백수의 대부분이 스케줄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냥 밤을 새거든요. 왜냐면 밤이 불안하니까, 잠이 잘 안 오다 보니까 밤새고 해 뜨면 자요. 일이 많아가지고 일 처리한다고 막 해 뜨면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제 밤에 할 거 없으니까 영화 본다거나 아니면 개인 방송 뭐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가, 이제 보통 유튜브나 재방송 같은 경우 지금 새벽에 있잖아. 예. 보다가 잠 안 와요. 잤다 깼다 하다가 이불에 뒹굴거리다가 해 뜨면 자요. 그러면 그때 뭐 아침 7시, 8시 다면 오후 3시, 4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미 해가 반절 가 있어요. 한 2-3시간 짤까 울리기면 해가 져 있어. 저녁이에요. 그래서 백수분들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해가 떠 있는 시간보다,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이 해가 떠 있는 시간보다 해가 진 시간이 더 많아. 그리고 이게 이 밤새는 게 안 좋은 게 일단 살이 쪄요. 여러분 살찌면 우울해집니다. 팩트로 얘기할게. 남자든 여자든 살찌면 우울해져요. 나이 먹고 살찌면. 왜냐하면 일단 살찌면 얼굴에서 티가 나잖아. 몸에도 티가 나고 움직이면 티가 나요. 살찌면 일단 일어서기 힘들어요. 일어서기 힘들어. 움직이기 싫고 외모에 자신감도 없어져요. 특히 밤에 움직인다는 거, 밤에 뭔가 먹는다는 거잖아. 먹어도 뭐 그냥 뭐 그 밥 되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뭐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 그 인스턴트 라면 같은 거, 그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움직임은 없어요. 먹고 나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살로 가는 거예요, 살로.
다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뱃살이 막 띠르띠 찌는 거예요. 특히 120대 살찌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살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가서 살쪘다는 거 알게 돼요. 뭐냐 하면 보통 집에 있으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내가 살쪘다는 거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한참 지나서 있잖아요. 뭐 옷 같은 거 입는데 잘 낑기고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목욕탕 가서 몸무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확 느껴져요. 확 느껴져. 보통 100세 때 살이 쪄요. 대부분 살이 쪄. 움직이는 건 없는데 야식이나 뭐 인스턴트 많이 챙겨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우울해지지 않으려면 광합성을 세야 돼요. 광합성.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일찍 일어나는 게 뭐 샐러리맨처럼 뭐 아침에 7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9시 정도 일어나야 돼요. 9시나 한 10시 사이 그 정도 일어나야 돼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 시간보다 빨리 일어나겠지만 아침에 해를 뜨고 일어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내 일상적인 우울증의 한 반은 날라가요. 네, 반은 날라가 진짜로. 그리고 눈 떴으면 일단 일어나요. 네, 눈 떴으면. 눈 떴는데 자꾸 할 거 없어요.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할 게 없으면 눈 떠도 이제 일어났는데 할 게 없으면 네, 운동하시고 나가요.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 돌고 오세요. 동네 한 바퀴 20분 30분 산책만 잠깐 하고 와요. 네. 보통 백수분들 그런단 말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9시인데 할 것도 없는데 더 잘까? 더 자다가 또 점심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백수들이 보통 국들이 오후 1시 일어나요. 네, 오후 1시 일어나. 오후 1시 점심 먹을 때 배꼽 시계가 울리기 때문에 도저히 누워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게 없으면 운동 이제 씻고 나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운동하고 와서 샤워하면 되니까 일단 밖에 나가서 산 같은 데 가면 생각보다 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동산 같은 데 가보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뭐 보통 그 나이 때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 한 50대 60대 분들 어머니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막 훌라후프 돌리고 막 줄넘기 하고 그 왜 허리 돌리는 거 있죠. 막 그런 운동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거 보면 좀 자극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극이 됩니다. 그 자극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극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백수가 우울해지는 게 일단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오늘 뭐 하면서 보내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요즘에 이제 메로나라서 더 집에 있는 사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거야. 자,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메로나기 때문에 사람 많은 장소를 피하라는 걸 아예 밖에 아예 무조건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많은 곳을 피하면 되잖아. 사람 많은 곳을. 맞잖아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거든요. 번화가를 안 다니면 돼. 공원 같은 데 어차피 사람들이 뭉쳐서 안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뭐 상가나 뭐 어떤 미치 지역만 보통 그런데 미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 같은 곳이 아니야. 왜 산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요 동네 상상 같은 데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가지 않아요. 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특히 이런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자, 오늘 뭐 하면서 보내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뭐 하면서 보낼 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뭐 하면서
보낼 수 있는 나만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수분들이 이거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누워있고 방에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살찌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할 게 없다 하는데 이런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할 게 없다고 이렇게 자기한테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정말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백수도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괜히 자기가 꼴뚜라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 귀찮아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수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더 많이 움직여 봐야 돼요. 백수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못 해봤던 거. 예전에 직장 다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해봤던 거. 시도해봐야 돼요. 그 전부터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거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 다 해보기 좋잖아요, 지금. 여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전에 백수일 때,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왜 그때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시간 동안 왜 안 해봤을까? 네, 안 해봤을까? 해볼 걸, 남는 게 시간이었는데, 뭐 그렇게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자꾸 뒤로 밀었을까? 뒤로 미루다 보니까 결국 하나도 안 하게 되었네. 자꾸 있잖아요. 제가 백수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펜과 수첩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를 안 해요. 펜을 안 들어요. 가끔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 스마트폰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써야 돼.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메모 기능 활용 안 하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그거 아세요? 그 디지털 치매라고 간단한 것도 기억 못하는 현상. 왜 그게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사소한 것도 안 적으려 하거든요. 그거 막 몇 자 적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막 기억력이 좋거나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몇 자 적고 안 적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적어놓고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놓고 하면 그래도 기억은 나잖아.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는 거하고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특히 백수분들은 항상 뭐 내일부터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 다음날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몇 자 적어놔요. 적어놓고 했을 때마다 동그라미 X를 표시를 해놔요.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차이가 나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90% 넘을 거야, 아마. 백수분들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그런 거 해봐야 뭐가 달라지냐? 그럼 내가 역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해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한 번 하고 치웠습니까? 이걸 꾸준하게 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백수분들이 이게 가장 백수가 이 우울증이 되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게 꾸준함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어. 하루 이틀 해보고 귀찮으면 안 하거든. 예. 대부분 작심삼일이 끝나버려요. 작심삼일도 아니야. 작심하루예요. 작심하루. 하루하고 끝나버려. 이걸 어떻게 뭐 한 2주일 정도 이상 길게 나가지 못해요. 다이어트 같은 것도 하루 이틀 하다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포기해버리고 이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적어요. 메모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대단한 동물이 아니에요. 대단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라는 걸 해가지고 자꾸 이제 기계라는 장치를 써서 인간의 몸 편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똑똑하다기보다는 똑똑하지,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화하기 때문에 자꾸 장치를 써야 돼요. 장치를. 기계적인 장치를 쓰는 거잖아. 근데 살면서 기본적인 일상적인 기본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메모거든요. 메모. 저도 이제 썰거빵 같은 거 할 때 이 썰 아이디어 같은 거 메모 다 해놔요. 해놓고 적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썰 주제도 그 전에 제가 메모 해놨다가 이제 그 아이디어 수첩 같은 데 꺼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만약에 메모를 활용 안 했으면 저도 썰을 이렇게 많이 못했을 겁니다. 예, 못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주는 것도 이제 취합해가지고 하긴 한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아이디어 많이 내오거든요. 보통 힐링 같은 거, 뭐 동기부여 같은 거는 대부분 제가 적어놓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전복을 하는 경우예요. 나이 들면 제가 겪어봤는데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우울해져.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뭐 생산성 없는 활동이 늘어나면 우울해집니다. 뭔가 내가 어떤 시간을 썼다는 헛되이 보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우울해져요. 이거는 남녀노소 똑같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게 더 심하게 느껴지고 여자분 여자분들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여기 더 민감해요. 남자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런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걸로 끝나는 거, 그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대 때야 뭐 시간 많이 남으니까 젊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한 30대 중반 꺾이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좀 아깝게 느껴져. 그러면 뭔가를 해야 돼. 하면서 뭔가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나름 이렇게 알뜰하게 썼구나 하는 것을 자꾸 뭔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한번 일대기를 적어가지고 항상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잘 쓰고 있는지 헛되이 보내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 도구를 활용해야 돼. 도구를 활용해서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오늘 내가 뭐 하기로 했지. 하기로 했으면 다 해야지. 약간 나한테 매일 어떤 숙제를 내는 것처럼 해야 돼요. 숙제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자기 전에도 숙제를 한 두세 개 그러니까 백수분들은 숙제를 하나 나한테 주고 주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 책에서 저 봤던 건데 자기 전에 포스트잇으로 과제 한 간단한 거 몇 개 적어놓고 주무세요. 그럼 내일 일어났을 때 할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행하면 동그라미 치고 수행 못하면 X를 치고 하다가 중간에 말았으면 세모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루 내가 하기로 한 거를 잘 수행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를 귀찮아한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귀찮은 것도 아니에요. 몇 자 적는 건데 이걸 귀찮아하면 안 돼. 아무리 백수고 내가 지금 뭐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생활이 계속 쭉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직장을 다녔을 때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을 던다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를 하면 돼요. 뭔가를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안 생겨요. 안 하고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백수분들 그냥 누워가지고 오늘 뭐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누웠으면 일어나시고 일어나시면 뭔가라도 할 걸 정해가지고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에 열중하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내일이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을 좀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오늘 하기로 한 거 뭐 3가지 적어놓고 그거 실행에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백수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